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전자공학 실험 이렇게 실습을 직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실습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해야 될 실험 중에서 FPG를 가지고 센서로 활용하는 그런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이론 수업을 통해서 이론 강의를 통해서 제가 FPG 센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실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설명을 좀 드리면 FPG라고 하는 거죠. FPG는 이제 파이버 브레이크 베이팅의 약자가 FPG예요. 그래서 그 광섬유의 전체 크기가 125 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코어의 크기는 이거보다 훨씬 작아서 8 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125 마이크로도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작은데 8 마이크로는 더 작겠죠. 여기 안에 FPG라고 하는 것은 굴절률 변화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줘서 수천 개 이상의 이런 주기적인 광섬유의 굴절률 변화를 여기까지 광섬유 굴절률을 키우는 부분 크게 하고 크고 작고 반복해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빛이 들어오면 반사가 일어나죠. 각각에서 반사가 일어나는데 각각의 반사가 일어나는 이 반사된 빛들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이 각각의 반사된 빛들의 위상이 다 같이 만드는 특정한 파장만 반사가 일어나고 나머지는 투과가 됩니다. 나머지 람다 B를 뺀 나머지가 다 투과되는 거예요. 이것이 FPG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사되는 파장 어떻게 결정하냐면 광섬유의 격자의 간격이 감마고요. 또 광섬유의 굴절률이 만약에 이렇게 증가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유효굴절이라고 해서 인펙티브라고 하는 유효굴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섬유가 코어의 굴절률이고 이게 그레이팅의 굴절률이 만약에 차이가 난다 했을 때 이 평균값에 해당하는 대략 평균값에 해당하는 것이 유효굴절률인데 유효굴절률이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이 람다 B는 이 M 이펙티브 곱하기 감마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이제 반사되는 빛이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입사될 때 이런 파장에 대해서 넓은 대역의 빛을 입사를 시켜주면 입력을 해주면 이 중에서 특정한 파장만 반사가 돼서 특정한 람다 B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사가 돼서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 나머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브로드한 부분에서 한 부분만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가 람다 B에 해당하는 부분만 빠져나간다. 이게 이제 브레이크 그레이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거나 그래서 보통 이제 브레이크 그레이팅은 이제 방통신에서 웨이브랭스 파장 필터로 많이 사용해요. 특정한 파장을 뽑아주는 특정한 파장만 선택적으로 선택해주는 이런 파장 필터로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옵티컬 커뮤니케이션 광통신에서 주로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것을 이제 센서로 사용하는 옵티컬 센서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FPG 센서가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온도의 변화 또는 스트레인을 측정하는
자, 온도는 말 그대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를 측정하는 거고요. 스트레인은 광섬유가 어떤 외부에서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떤 길이가 L이 있으면 L이라고 있으면 스트레인은 외부에서 이 L만큼의 거리의 어떤 물질을 당겨주면 이게 L 플러스 델타 L이 되면 스트레인은 L분의 델타 L 늘어난 거리가 스트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만큼 늘어났냐 이렇게 장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장력에서 얼마만큼 늘어났냐 이것을 구하는 것이 이런 FPG 센서의 어플리케이션 중에 온도와 스트레인을 측정하는 것이 자, 그 중에서 이제 온도의 변화가 있으면 온도가 변화가 되면 이 파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중심 파장이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온도에 따라서 이동합니다. 왜 바뀌냐면 온도에 따라서 이 굴절률이 온도에 대한 함수고 또 이 격자의 간격이 온도에 따라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굴절률과 격자의 간격이 온도에 따라 바뀌니까 이 파장, 센터 파장도 온도에 따라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온도에 따라서 파장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이 온도를 결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인에 따라서 굴절률도 스트레인에 의해서 바뀌고요. 또 격자의 간격도 이 스트레인에 의해서 입실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입실론 스트레인에 의해서 바뀌고 그럼 람다 B도 스트레인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인에 의한 파장 변화를 가지고 또 역으로 스트레인을 감지해낼 수 있는 센서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에 대한 센서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실험할 거냐면 이것을 FPG를 오븐에 넣어서 온도를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 FPG의 온도 특성을 볼 건데 이 온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온도에 따라서 람다 B가 어떻게 바뀌는지 람다 B가 증가하게 될 거거든요. 람다 B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증가될 것인지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람다 B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우리가 사용한 FPG의 온도에 따라서 람다 B의 특성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이걸 결정하게 되면 이제 이 그래프로부터 우리 앞으로 이 그래프를 다르게 그리면 이 X축을 람다 B로 그리고 Y축을 T로 그리면 이런 식의 특성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얻으면 앞으로는 이 FPG의 람다 B만 구하면 그때의 온도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FPG가 온도 센서로서 템퍼러처 센서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구하는 것, 온도에 따라서 람다 B 특성 곡선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에서 그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험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실험을 들어가기 전에 사용하는 장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는 장비는 광대역 광원입니다. 그래서 광원인데 여기 안에는 광섬유 레이저 같은 이제 광섬유 소스가 들어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아주 넓은 파장 태엽을 이제 주로 중심 파장이 1550 나노미터인 중심 파장을 가지고 100나노 정도 되는 브로드한 넓은 대역의 광원이 여기서부터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하는 것이 이제 패치 코드가 연결이 되고 여기서 사용하는 패치 코드는 APC 타입입니다. 여러분들이 패치 코드를 제작할 때 앵글이 져 있냐 아니면 평평하냐 그거에 따라서 패치 코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광원 바로 다음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앵글 8도 앵글이 져 있는 APC 타입의 패치 코드를 사용해서 광원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나온 광대역 광원이 이 패치 코드를 따라서 이 오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오븐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오븐의 온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한 20도 정도 되는데 20도부터 70도까지 온도를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을 보시면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 글래스가 하나 보이는데 여기가 FVG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FVG 센서가 이렇게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광섬유 코어에 그게 그 굴절류 변화를 줬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식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그래서 아주 면적도 좁고 아주 작은 그런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광섬유 센서를 지난 다음에 다시 오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븐 밖으로 나온 것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OSA라고 하는 옵티컬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그 장비로 들어가는데, 이 장비는 X축이 파장별로 광 세기를 측정해 주는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스펙트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특별히 광섬유에서 들어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측정해 주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광대 광원에서부터 들어와서 FVG를 통과한 후에 이것을 통과되기 때문에 이 FVG에서 반사되고 나머지가 통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특정한 파장의 빛은 반사가 되고 나머지 그 반사된 빛 나머지가 통과가 되는데 그 빛이 통과돼서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OSL을 통해서 들어온 빛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여기 지금 화면에서처럼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이게 반사되는 쪽으로 보면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 파장만 빠져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투과가 되는 이런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값이 클수록 투과가 많이 되는 거고요. 값이 작을수록 투과가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빛이 FVG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밑으로 꺼지는 이런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온도를 올려주면 여기에 중심 파장이 점점점 이동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른 이 중심 파장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븐의 온도를 올려가면서 이 중심 파장을 점점점 이제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은 지금 FVG 여기 스펙트로미터에 있는 데이터를 지금 이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이제 불러오게 되는데, 이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랩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랩뷰는 이런 장비를 컨트롤해주는, 여기 있는 버튼들을 가지고 누르면 이 장비가 자동으로 이제 컨트롤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스펙트럼을 불러와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싱글 스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싱글 스윕을 딱 누르면 장비에서 바로 컨트롤이 돼서 싱글 스윕이 눌러져서 그 데이터를 한번 측정한 다음에 불러와서 데이터를 컴퓨터로 불러와지는, 여러분들이 불러오면 그 다음에 세이브 데이터를 눌러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폴더에 여러분 폴더를 만들어서 각각의 온도에 해당하는 스펙트럼 데이터를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 후에 엑셀이나 또는 그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중심 파장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에 가장 작은 데이터 값일 때 파장 값을 찾아서 온도에 따른 이 최소 파장 값을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고요. 보통은 5번 정도 반복을 해서 그 측정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5번 정도 반복해서 각각의 온도에 따른 파장,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표준 편차 값을 구해서 그 정확한 측정 정확도 값을 올려주는 그런 데이터를 얻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트럼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 X축이 온도고 Y축이
이 중심 파장의 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얻어서 이 FBG의 온도 특성을 구하는 것이 이번 실험이 되겠습니다. 오븐의 온도를 이제 올리면서 이게 그 스펙트럼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븐의 온도를 이렇게 스타트를 누르면 지금 여기 보시면 70도로 세팅 값이 되어 있고요. 현재 온도가 21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70도로 21도부터 70도로 이렇게 온도가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뭐 25도, 30도에 해서 5도 간격으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스펙트럼 바뀌는 것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 온도가 이제 히팅이 되면서 오븐의 온도가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이 오븐 안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이런 그 외부 온도계를 정밀한 온도계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오븐에 디스플레이 되는 온도계가 있긴 한데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 정확도가 정밀한 온도계를 설치해서 이 온도계의 온도를 읽으면서 이제 데이터를 얻는 거죠. 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 만약 25도가 됐다. 그럼 25도 된 것을 알려주면 다른 사람이 그 스펙트럼 데이터를 한번 얻어서 저장하고 그다음 30도가 되면 또 한번 저장하고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70도까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오븐을 다시 식혀주고 그리고 다시 오븐을 켜서 이 반복 실험을 5번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온도에 따른 파장에 대한 특성 곡선을 얻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23도에서 조금씩 천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예열이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온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면서 스펙트럼이 이제 바뀌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제 스펙트럼 조금씩 이제 여러분 보는 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파장이 이렇게 장파장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파장, 이게 이 값이 최소값이 되는 그때 파장 값을 측정을 해서, 이게 람다 B 값이거든요. 이 값을 측정을 해서 온도에 따른 람다 B 값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그러면 FBC의 온도 특성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부터 이제 파장 값을 알면 어느 파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온도가 얼마인지를 역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게 온도 센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번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FBG 또 파이버 그레이팅 센서에 대해서 그 유튜브라든지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영상과 또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FBG 센서는 이거 말고도 정말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학습을, 또 스스로 학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실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고서에 들어가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데이터들을 점, 선 등을 사용한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표현하면 한눈에 알아보기도 좋고 변화 추세와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자료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쉽게 통계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알아보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로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프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실험 3 온도 변화에 따른 FBG 투과강의 파장 분포 변화 측정 실험, 이 실험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엑셀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셀을 실행시켜 주시고 실험에서 측정했던 데이터를 불러와 줍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불러와졌는데요. 여기서 A열은 파장, 그 다음에 B열은 광세기, 인텐시티가 나와 있네요.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광세기가 가장 작을 때의 파장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일일이 가장 작은 걸 확인할 수 없으니까 쉽게 한번 해볼 거예요. 두 열을 스크롤 해주세요. 스크롤 해주시고 위에 데이터를 눌러주시고 정렬 눌러주시면 창이 하나 뜹니다. 창에서 정렬 기준은 B 인텐시티 기준으로 할 거니까 B열 선택해 주시고 B열의 셀값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원래 여러분들이 측정하게 될 데이터는 트랜스미션 데이터인데 저는 FBG에서 리플렉션 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저는 선택을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름차순으로 하면 나오게 될 겁니다.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 거는 가장 인텐시티가 클 때의 파장이 옆에 나오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실험하실 때 30도, 35도, 40도 이렇게 해서 60도까지 측정을 하게 될 건데 각각의 5번 측정값 모두 이렇게 찾아서 하나의 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시간 관계상 저는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30도일 때 5번 측정하였고요. 35도일 때 5번, 이런 식으로 30도에서 60도까지 5도 간격으로 이렇게 모두 다 파장을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줄 거예요. 이제 평균 구하는 방법은 아주 쉬운데요. 는 눌러주시고 에버리지 쳐주면 됩니다. 는 치고 에버리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5개 스크롤 해주시고 엔터. 그러면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평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다 일일이 쳐서 하셔도 되지만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여 밑에 점이 있어요. 점을 잡고 쭉 해주시면 한 번에 다 되게 됩니다. 이제 표준 편차는 는 치시고 STDEV S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5개 엔터. 이것도 60도까지 한 번에. 그러면 표준 편차와 평균까지 구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프의 X축은 온도, Y축은 파장의 평균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에러바로 넣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온도랑 평균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둘 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삽입 누르셔서 추천 차트 있어요. 추천 차트에서 모든 차트 꺾은 선형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누르시고 확인. 그럼 차트가 나와 있어요. 밑으로 좀 내려주시고 이렇게 그래프가 생성이 되었는데 상당히 안 이뻐요. 그러면 이제 보기 좋게 이제 그래프를 보고서에 넣었을 때 눈에 잘 띄게끔 가독성이 높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넣으려고 했던 에러바를 추가하는 방법은 눌러주시면 여기 플러스가 뜹니다. 플러스 누르시고 오차 막대 있어요. 오차 막대 체크해 주시고 오른쪽 눌러서 기타 옵션, 오른쪽에 옵션이 떴는데 사용자 지정 눌러주시고 값 지정 눌러주시면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양의 오류값, 음의 오류값이라고 나오는데 양의 오류값 눌러주시고 쭉, 음의 오류값도 똑같이 쭉,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에러바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에러바 이제 선의 두께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기 좋게끔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추세선을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 추세선 추가라고 있어요. 눌러주시면 추세선이 점선으로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세선 서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식을 차트에 표시를 하게 되면 이번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수식, 추세선의 수식이 바로 그래프에 나올 수 있도록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눈금이 없죠? 눈금이 없는데 눈금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서시 축 옵션에서 들어가 보시면 눈금, 주 눈금, 보조 눈금이 있는데 주 눈금을 교차로 양쪽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건 스타일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쪽도 눈금을 교차로 넣는다든지 이쪽으로만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도 추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뭐를 나타내는지 파장이랑 단위, 나노미터, 여기는 온도, 섭씨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제목은 이제 실험의 제목 이런 거라든지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추세선이랑 지금 그냥 단순히 이 데이터 평균 값들을 이은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추세선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추세선 말고 계열일에서 이렇게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추세선만 나오게끔 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취향에 맞춰서 잘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제 이거를 보고서에 넣었을 때 보고서에 있는 글씨, 그 본문의 글씨 크기랑 옆에 눈금 크기랑 좀 비슷하게끔 읽을 수 있게끔 넣어줘야 된다는 점이에요. 가독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넣었는데, 그냥 이 글씨가 너무 터무니없이 작아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씨 크기를 꼭 봐가면서 좀 키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위랑 이게 뭔지, 파장, 단위는 나노미터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꼭 해주셔야 되고, 제목도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PDML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